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여기 왜 이런 식당이 있지? 이 식당은 얼마 안 가서 망할 것 같아 하는 식당들은 진짜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망하는 식당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공식에 가깝죠. 제가 그 공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특히 초보 사장님들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안녕하세요, 뾰족한 창업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며 식당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거든요. 제조와 서비스, 판매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하고 차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망하는 식당 공식 첫 번째, 맛만 있으면 되지 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 집은 진짜 맛없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지? 와, 야, 이 집 진짜 찐맛집이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과연 왜 그럴까요?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식당을 만족하는 요소에 맛은 30%밖에 작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분위기입니다. 이 집은 맛있다라고 느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분위기예요. 분위기라고 하면 흔히 인테리어로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인테리어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인테리어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은 절대 인테리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완전 오래된 3대째 이어온 식당에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매장 안이 조금 지저분하고 심지어 천장에 거미줄이 있어도 손님들은 야, 이 집 진짜 오래됐나 보다 하면서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근데 스테이크를 파는 집에 가서 거미줄이 있고 화장실 변기도 깨져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봐요. 그 스테이크 집을 다시 가시겠어요? 이런 게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마치 우리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혹은 편한 자리에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는 것처럼요. 이런 걸 잘 알기 위해선 사실 잘 되는 식당의 벤치마킹을 무조건 가봐야 돼요. 근데 장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오로지 맛으로만 분석을 하고 메뉴를 여러 개 시켜놓고 막 혈안이 돼서 별로인 것들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 게 훨씬 쉽거든요. 벤치마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손님 입장으로 가서 손님의 입장을 똑같이 느껴봐야 해요. 보통 맛집은 그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다른 손님들처럼 그걸 시켜서 먹어보기도 하고 술도 한 잔 기울여보는 거죠. 분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야 하는 느낌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느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맛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식당 직원들은 친절한지, 반찬은 메마르지 않고 윤기가 있는지, 화장실은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지 등 이런 무형의 것들을 신경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식당 공식 두 번째, 초보 사장님들은 손님들을 다 내쫓는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일회성 손님받기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 새로 생긴 식당에 방문해서 생각보다 별로였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저도 지난번 바로 집 앞에 고깃집이 생겨서 가족들이랑 다녀왔는데 제 가족들은 다시는 안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죠? 그 식당의 브랜드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좀 하고 갔죠. 근데 셀프바의 음식도 다 떨어져 있고 너무 바빠서 배를 눌러도 깜깜무소식에 밖에 웨이팅하는 손님들도 방치되어 있어서 계속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한 손님이 다시 이 가게를 방문할까요? 절대로 안 가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지인이 얼마 전에 앞에 고깃집 생겼는데 거기 가봤는데 별로던데?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식당들이 오픈 초기에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장사가 처음이라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오픈 기간, 즉 진짜 손님을 받기보다는 지인들을 모아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손님이 몰릴 것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오픈해서 손님이 몰릴 경우 웨이팅을 세우고 손님을 방치하는 것보단 저는 차라리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확실하게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등의 멘트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오픈바를 실제 매출로 착각하거나 1매출 신기록을 세우기에 무리하게 손님을 받곤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날 하루의 매출은 정점을 찍겠죠. 그런데 그날 손님의 만족도가 최악이라면요? 1매출 신기록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손님의 만족이 중요할까요? 뭐든지 그 당시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재방문을 이끄는 것보다 7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규 고객을 받아서 당장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낌없이 서비스를 주는 등의 선투자로 재방문을 넘어서 충성 고객, 즉 리텐션을 이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좋은 기억이 리텐션을 이끈다. 망하는 식당 공식 세 번째, 무조건 돈을 덜 들여서 창업하는 경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소자본 창업을 추구하시죠. 무조건 값싼 매물을 찾아보거나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한 식당에 들어가서 장사에 뛰어드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컨셉.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그걸 정당화해요. 나 이거 차리는데 돈 얼마 안 들었어. 이거 웬만한 창업 비용의 절반 값이야. 이러면서요. 물론 인테리어나 창업 비용을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멸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발품을 파는 건 굉장히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가 봐도 테이블이며 바닥 타일이며 전부 분위기가 카페인데 여기서 한식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테이블이며 의자 높이며 심지어 수저통 위치까지 불편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불편함을 경험한 손님이 다시 그 가게에 찾아올까요? 무엇보다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없겠죠.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뭐든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고 해서 꼭 돈을 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 행동을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핑계를 대며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기회가 찾아올까요? 우리 다 함께 기회를 잡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뾰족한 창업이었습니다.